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저번 주까지 어, 인적 자원 개발론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개발 세 가지 뭘 배웠냐면 우선은요 개인 개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경력 개발에 대해서 배웠고요. 세 번째는 뭐 조직 개발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특히 이 경력 개발에는 우리가 음, 로빈슨이라든지 에릭슨, 그죠? 자, 이렇게 어, 생애 발달과 관련해서 어떻게 더 조직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소속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조직 내에서의 그러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또는 조직 개발도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2차 시분의 그 수업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화가 우선은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그죠? 자, 변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셨고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뭐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또는 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407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 2, 3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요. 뭐 시스템의 변화든지 직무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발전, 개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우선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개인이든 또는 조직이든 뭘 해야 되더라? 변화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어느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HRD, 자, 여기서 HRD라는 것은 인적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실무에서는 인사부서의 교육 파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HRD, HRD, HRD 담당자, 다시면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인데요. 담당자로서 자, 우리들이 수업을 설계 또는 기획하는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봅시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교사 혹은 교수님 또는 뭐 강사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HRD 담당자는 무슨 뜻이냐면 교사란지 교수님이란지 강사분들이 자, 분들이 강의를 잘 하도록 자, 여기서 교육 과정 잘 하도록 교육 과정과 환경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분은 티처에 가깝고요. 그죠? 자, HRD 담당자는 다분히 행정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두셔야 되냐면 HRD 담당자의 포커스를 둬야지만 돼요. 하지만 자, 이러한 HRD 담당자도 결국에는 뭡니까? 자, HRD 담당자는 교사들의 자, 수업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죠? 알고 있어야 한다가 되겠죠. 왜 그러겠어요? 좀 더 좋은 수업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왜 그렇다고요? 자, 좋은 수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때 위하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좋은 수업 환경이라는 것은 무슨 것입니까? 효과성이 많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죠? 자, 이것이요. 효과적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재에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큰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1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03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전개편에서 다시요. 자, HRD 전개편에서 보면 5단계로 전개가 될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요구 분석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화살표를 표시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가 좀 더 편안하시겠죠? 자, 화살표가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요구 분석을 한 다음에 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평가가 되면 다시 그 평가를 바탕으로 요구 분석을 해 나가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대는 저희가 이 오늘의 수업 목표가 뭐냐면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그죠? 요구 분석의 개념과 어떻게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구 분석의 우선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104페이지에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의 목적은 조직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게 나오죠. 그죠? 효과적인 수업 환경도 요 개념에 들어간다 할 수 있어요. 조직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기술자의 부족과 같은 예상된 문제를 예방하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다시 간단히 말하자면 인적 자원 개발은 조직의 요구 조건을 성공적으로 반영한다면 효과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배경으로서 이렇게 봅시다. 자, 인적 자원 개발은 조직의 요구 조건을 성공적으로 반영한다면 효과적이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조직의 요구 조건을 성공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쓸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텐데요.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과연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조직이 스스로 활성화되고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인적 자원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인 요구 분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캐세이 퍼스픽 에어웨이즈의 요구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캐세이 패시픽은 홍콩에 있는 항공사죠. 여기서 보면 5개 대륙에 40개 도시를 운행하는 대형 항공사인데요. 자, 1999년에 캐세이 패시픽은 1000만 명의 승객과 그 상당량의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14,000명의 일을 했는데요. 자, 1994년도 조사에 의하자면 여행객들은 캐세이 패시픽의 서비스는 좋았으나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친절하고 상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냥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고객들이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서비스가 기계적이었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캐세이 퍼시픽으로 하여금 종업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교육을 시키며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고객을 늘리기 위해 캐세이 패시픽은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것이죠? 자, 1994년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는 뭡니까? 고객에게 친절하도록 하는 서비스 교육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99년도에 나타난 것처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05페이지 가보겠죠. 일반적으로 HRD에 대한 접근은 교수 체제 설계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게 자, Instructional System Desig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자, 교수 체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Instructional System Design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줄여서는 ISD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요. 자, 드세몽 등은 분석, 설계, 실험, 평가의 4가지 단계를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분석,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분석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해력 높은 학습을 위해 설계와 시행 사이에 개발 부분을 포함시켜 실무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5단계로 놓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4-1번이에요. 즉 여기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구 분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요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구라는 거, 그죠? 우리가 needs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죠? need가 필요로 하다인데 명사형 때 needs로 많이 쓰죠. 자, 이것은 needs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구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achievable은 동기로서의 요구와 기능적 개념으로서 요구를 구별하고 있고 commission은 동기 개념으로서 요구와 규정적 개념으로서의 요구를 분석하기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여기 다시 말하면 동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동기로서 의미를 지닌 요구란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불충분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불충분한 상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 규정적 의미의 요구란 결핍뿐만 아니라 필요와 의무에 기초하여 습관 뒤 목적을 충족시킨 것을 얘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요. 다시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요 하나가 좀 잘못됐는데 요구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 비용 분석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4단계로 나눴을 때는요 설계가 좀 이상하네요. 설계 이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사이의 격차를 우리가 요구라고 한 것인데요. 이걸 또 motivation이라고 해서 동기라고도 좀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 분석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말한 바와 같죠.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하고 교수 설계에 대해서 잠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교수 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교수 설계는 학습자의 요구와 교수 목표를 분석하여 그러한 요구와 교수 목표를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하여 수업의 제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이더라 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조금 나눠보자면 요까지는 인적 자원 개발론에 더 가깝고요. 교수 설계의 과정은 교육학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요. 이게 HRD의 수업 모형들이에요. 가면 이 중에 요만큼 정도는 요런 요만큼 정도는 교육학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학이랑 이 교육인적 개발이랑 별개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다면 교수 설계 과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교수의 자, 일반적인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은 최종 수업 목표를 우선 규정을 하고요. 자,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학습 과제를 분석을 하면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기도 하고, 자, 수업 전략을 결정하면서 우리가 수업 매체를 선정하고 마지막에 수업 설계의 평가를 이루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요 부분을 한 단어로 여기에서와 같이 뭐예요? 요구 분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딱 떼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냐? 수업 목표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제도 분석해야 되고요. 출발점, 행동, 진단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분명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HRD 수업에서 보면 정보통신 훈련이 있고 또는 교육이 있다고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과 그죠? 자, HRD 영어 회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어 회화 뭐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알죠? 여기서는 정보통신 훈련이구나. 여기서는 영어 회화하는 거구나. 자, 그럼 봅시다. 수업 목표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죠. 여기에서는요, 정보통신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말을 잘하도록 원어민이랑 외국인들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목표 자체가 다른 거죠. 이해가십니까? 물론 전체 과정 중에서의 목표도 다르지만 세부적인 목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과제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영어가 바로 학습 과제예요.
여기서는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과제입니다. 다르죠. 자, 정보통신 훈련 말고 그러면 또 요렇게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봅시다. 기초 영어 회화 프로그램 때, 자, 고급 영어 회화, 고급 영어 장문 프로그램. 우리가 보면 영어 그 계약서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영어 장문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학습 과제 분석이 완전히 됩니다. 여기서는 말하기고요. 여기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쓰기죠. 다시요. 이때는 과제가 뭐예요? 말하기 중점인데 반해서 스피킹이라고 하죠. 여기서는요. 장문은 writing이에요. 그죠? 완전히 뭐가 다른 겁니까? 학습 과제가 다른 거죠. 출발점 행동. 자, 이 사람은요. 기초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급이에요. 다르죠. 그렇다면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수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기초 영어 회화를 배우러 온 사람에게 장문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구 분석을 교수 설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수 설계를 자,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분석을 한다 해서 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교재에서 요구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고 나오죠.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실즈와 리치의 정교화된 모형을 나타냅니다. 다시요. 이게 뭐냐면 교수 설계에서요. 실즈와 리치의 자 정교화된 모형. 이게 어떤 모형이냐면 좀 유명한 모형이죠. ADD, IE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역시 이거예요. 똑같이 이겁니다. 그죠? 제가 뭐 별 특별한 걸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분석은 영어 단어에서 analysis, 바로 A를 나타내는 거고요. 설계는 design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개발은 development 해서 D고요. 자, 실행은 instruction 해서 실제로 가르치는 거고요. 자, 평가는 evaluation 해서 E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 D, D, I, E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자, 실즈와 리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에 꼭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조금 얘기해 드리죠. 그래요. 분석을 합시다, 그냥. 자, 분석에서는요, 요구 분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 분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수 환경 분석도 있어야 되고요. 직무 및 과제 분석도 있어야 되고요. 목표 뭐 분석도 있어야 돼요. 자, 바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출발점 행동 분석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학습자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요거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매칭을 시켜 드릴게요. 자, 출발점 행동 분석은 학습자 분석하는 거고요. 그죠? 자, 최종 수업 목표 분석, 목표 분석 여기 있네요. 그죠? 학습 과제 분석 이렇게 있네요. 그죠? 직무 및 과제 분석. 자, 이러한 요구 분석이 있고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교실 환경 분석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포함되더라. 그죠? 비용 분석도 포함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설계에서는 뭐가 보였냐면 수행, 자, 수행, 목표를 명세화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목표가 대략적인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1안, 2안, 3안 이렇게 명세화해야 된다는 것이 설계 단계고요. 평가 도구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 평가 도구라는 것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형성 평가라든지 뭐 설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 설계 단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전략 및 계열화를 해야 되겠죠. 이때 계열화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계열화라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1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낫더라? 그렇죠. 2차 함수를 배우는 게 낫더라. 2차 함수 배우고 나서는 자, 이렇게요. 1차 함수 배우고 나서 뭐 2차 함수를 배우더라. 뭐 그 다음에는 뭐 3차 함수를 배우더라. 뿐만 아니라 기초 영어 회화 다음에 그죠? 다음에 중급 영어 회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계열화가 되는 것이죠. 자, 개발 단계에서는요, 교수 자료를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형성평가 및 개발을 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수업 개발을 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실행 단계에서는 사용 및 설치가 되는 것이고 유지 및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실행 단계에서 되는 거고요. 평가에서는 뭐 총괄 평가뿐만 아니라 총괄 평가를 함으로써 어떠한 수업 내용에 대해 효과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그죠? 자, 요구 분석의 모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요구 분석의 모형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수업 설계의 모형입니다. 그죠? 수업 설계의 모형이에요. 다시. 자, 이것은요, 수업 설계의 모형이고요.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요구 분석의 모형이에요. 그죠? 다시 수업 설계 모형 중에서 이거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크게 두 사람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울셋과 로제. 물론 위트켄도 이게 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하나씩 가보죠. 자, 요구 분석 모형에는요. 자, 울색이 있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영어로 써드릴게요. 유색이 있고요. 다음에 로젯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트켄 모형이 있습니다. 특징과 다음에 should의 모음을 보죠. 위트켄과 all should입니다. all should.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죠. 그죠? 그래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보기 쉽게요. 이렇게 제가 번호 좀 붙여볼게요. 자, 네, 3번 HRD 전개편, 그다음에 요구 분석의 개념, 교수 설계 및 일반적인 뭐 과정. 그러면서 이렇게 합시다. 완전 가정. 그다음에 실조와 리츠의 정교화된 모형 이렇게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해봅시다. 6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자, 교수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교수 설계 속에서 요구 분석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점은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네,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교수 설계는 뭐를 하더라? 자, 학습 과제를 분석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학습 과제 분석에 대해서 한 번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자, 여기도 학습 과제가 있네요. 그죠? 직무 및 학습 과제 분석. 그죠? 자, 그러면 학습 과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자, 출발점 행동 진단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다시요. 자, 학습자 분석이 이게. 그죠? 학습자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과제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요구 분석에 있어서 학습 과제 분석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죠? 어떠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의 지적 기능을 추출하여 자, 체계화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말하자면 즉, 자, 학습 요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시각화한 수업 지도를 말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저랑 함께 어디를 봤습니까? 104페이지를 봤었죠?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있는 게 학습 과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쭉쭉쭉 나아갈 때 우리는 심화되어진 학습 과제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 과제가 왜 필요한가? 필요성. 그죠? 자, 학습 과제가 왜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가르칠 내용, 다시 말하자면 학습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러한 학습 요소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학습의 순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형성평가 실시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필요한 선수 학습 능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다시 말하자면 중급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기초 영어 회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 과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 과제 분석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학습 과제 분석의 절차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학습 과제 분석의 절차. 이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 교수 목표를 우선 확인하고요. 자, 저 화살표가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관련된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학습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고요. 자, 학습 요소를 구조화하여 교수 지도를 우리가 작성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학습 요소들의 교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순서를 둘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ADDID에서 분석에서 요구 분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 있죠? 학습자, 그 다음에 학습 과제 분석이 있죠? 과제 분석은 또 이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볼게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ADDID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ADDID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뭐 요구 분석이고요. 뭐 실행이고요. 계획이고요. 여기 실행이고 그다음에 평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요구 분석의 종류가 있고요. 요구 분석의 종류 중에서 학습 과제가 있고요. 학습 과제 안에 학습 과제 분석의 절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학습 과제 분석을 하는 데는요, 뭐 위계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고요, 또는 군집적으로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습 과제만 분석하면 되냐? 보세요. 아니죠. 뭐 있습니까? 과제 분석뿐만 아니라 또는 학습자 분석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요구 분석에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 분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출발점 행동 진단이에요. 그죠? 그러면 출발점 행동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는 뭐 합니까? 바로 평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습자 분석은 출발점이고 여기서는 이제 종착점 평가가 되는 겁니다. 서로 평가의 성격이 다른 거지요. 그죠? 여기서는 좀 더 배치고사에 가깝다면 여기서는 총괄평가, 여기서는 뭐 형성평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출발점 행동 분석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씩 가봅시다. 이에 대한 개념부터 의미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출발점 행동 진단이 뭐냐? 즉 학습자 분석이 뭐냐? 자, 특정 단위의 학습 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이미 학습된 성취 수준을 의미하더라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자, 어떤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학습자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는 지식, 기능 또는 태도, 학습, 방법 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학습 방법 하나 더 해볼까요? 뭐 분석 능력? 자, 그래요. 등을 의미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출발점 행동에 대해서 보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다시요. 출발점 행동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적 행동. 또 하나는 정서적 행동. 자, 지적 이렇게 보여 출발점 행동과 정서적 출발점 행동. 다시 봐요. 여러분 학습자들이 밥을 먹고 났습니다. 밥을 먹고 났을 때 공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충곤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지적 출발점 행동보다는 정서적 출발점 행동을 더 포커스를 둬서 수업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요. 자, 그래서 지적 될까요? 지적 플러스 정서적 출발점 행동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그렇다면 지적 출발점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과거 학습의 누적적 총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속에서는 뭐 지능과 적성과 또는 인지 양식과 선행 학습 등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급 관리자 과정을 배운다 합시다. 고급 관리자 과정에서 특히 리더십.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자 과정에서 고급 관리자 과정을 수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뭐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예를 들자면 선행 학습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또 정서적 출발점 행동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정의적, 정서적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학습하기 이전에 형성된 개인의 정서적 총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학습하기 이전의 개인의 정의적, 정서적 총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뭐 흥미, 자, 또는 그 수업에 대한 태도, 뭐 적극적일 수 있고요, 소극적일 수 있고요, 또는 자아 개념이다. 이 자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가짐 있는, 그죠? 상태와 나는 이 과목을 잘 이수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은 실제로 그 수업을 이수하는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출발점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적, 정서적 이렇게 행동 유형으로 우리가 출발점 행동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다음에 HRD 담당자로서 진단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를 진단해 봐야 될까요? 자, 선수 학습 능력의 결핍 여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전 학습의 성취 수준을 우리가 한번 판정해 봐야 되겠죠. 자, 학습 곤란의 심층적 원인을 판정해 봐야 되겠죠. 판정해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출발점 행동과 그죠? 요구 분석 내에서의 출발점 행동과 학습 과제 분석 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다름이 아니고요. 자, 홈플러스 뭐 문화센터. 자, 이게 뭐 제가 그 특정 기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 문화센터에 여튼 이렇게 봅시다. 플레이오감 뭐 도담베베 뭐 하얀 나라 쌀티밥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디 강사명이 어떻고 강좌 시간이 어떻고 일정이 언제 하고 주 몇 회고 이러는데 수강료 얼마고 제로비 포함된다 뭐 강의 실력이 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구 분석이에요. 이게 요구 분석입니다. 나중에서는 실제로 강사님을 초빙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해야 되는지 HLD 담당자가 해야 되는 역할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자, 이거 뭐 강좌 소개가 쭉쭉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대상이라고 나오죠. 이 대상. 그죠? 이 대상이 실제로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자, 출발점 행동 진단의 학습자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학습자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홈플러스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HRD입니다. 평생교육에서 홈플러스 문화센터 같은 데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만 있냐? 그죠? 뭐 강좌뿐만이 아니라요. 뭐 테라피 같은 것도 캘리그라피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시간대별로 또는 이 강의실별로 또는 강사의 시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HRD 담당자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학과 나온 친구들이요. 평생교육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뭐 시간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교육과정 이렇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일본어 죄송합니다. 보면 일본어 초급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중급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뭐 중급은 아직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그죠? 뭐 저녁 타임 한번 볼까요? 뭐 저녁 타임은 뭐 성인이 나오고 한데요.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게 바로 학습자 분석이라고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왔죠? 2014 뭐 여성 직업 교육 훈련 교육생 모집이라고 해서 저 과정명, 교육 내용, 교육기간, 인원, 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뭡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수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수업 중에서 왜 이 수업을 뽑았냐. 그죠? 당연히 그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니까 이런 합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그래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설계하시고 하는 분들이 홈플러스에서의 뭐 이게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이외에도 여러분들 교재 16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6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봅시다. 그죠? 자, 참고 교재 페이지 162페이지 봅시다. 자, 아이고 162페이지 보면 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분 예시라고 되어 있죠. 뭐 계층별 과정이고요. 직무별 과정과 공통 역량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옆에 한번 보세요. 163페이지에 나온 데는 P1서부터 임원까지 이렇게 나눠주죠. 옛날에는 대리, 뭐 선임, 뭐 과장, 계장, 부장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 직급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P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놔두고 보통 이렇게 둡니다. 그죠? 포스코는 7단계로 두고 있네요. 그에 따라서 뭡니까? 필수 교육 과정이 다 다르죠. 그죠? 자, 그런 어떻습니까? 개념치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좋아요. 그렇다면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느낌 오시죠? 계층별 과정으로 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나눠놨다는 건 바로 이 단계에 의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그죠? 이 단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렇다면 요구 분석의 모형에 대해서 울세, 로젯, 위트켄, 그다음에 얼슛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다음 시간 조금 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